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집주인의 신원을 도용한 사기꾼이 주인 모르게 집을 팔려는 황당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토론토 동쪽 비치 지역에 집을 소유한 95세 남성은 지난 2021년 말 장기 요양원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에 남성의 증손녀인 월시 씨 등 가족은 증조 할아버지가 쓸 돈을 위해 집을 임대하기로 하고 중개인을 고용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를 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이 임대 계약 시 사용한 신분증과 추천서는 위조거나 가짜였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몇 주도 안 돼 95세 집주인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또 다른 중개인 2명을 고용해 이들 가족 몰래 집을 내놓은 겁니다. 사기범들이 이 집을 129만 달러에 내놓자 순식간에 구매자들이 몰렸지만 다행히 가족들이 신속하게 알아채고 처리한 덕분에 매매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2명과 집주인을 가장한 9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온주 무료 웹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인식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고용주 회사는 유령 회사인데다가 추천서에 적힌 연락처는 잘못된 번호였습니다. 월시 씨는 최근 토론토 경찰이 발표한 또 다른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며 동일범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2021년 1월 에토비코의 집주인이 해외 업무를 위해 캐나다를 떠났다가 수개월이 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이 팔린 것을 알게 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시 씨와 달리 에토비코의 경우 매매가 끝나 새로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시 씨에 따르면 토론토 경찰은 세입자 중 남성이 사용한 가짜 이름이 에토비코 사기 사건에도 동일하게 사용돼 이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시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 집주인,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인은 신분 도용이나 몰기지 사기, 소유권 사기를 방지하기에 현재 정부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정부 발급 신분증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토론토 경찰은 에토비코 사기 용의자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달 17일 밤 지하철 1호선 곳곳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퀸스파크와 세인트 패트릭, 오즈굿, 세인트 앤드류, 유니언역에서 시민 여러 명이 10대 소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8명에서 10명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이 가해자들이 다음 날 새벽 발생한 켄리시 집단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인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들이 범행 전 여러 곳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지하철 폭행 사건의 용의자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건 이후 18일 새벽 0시 17분 욕 스트리트과 유니버시티 애비뉴에 있는 노숙자 쉼터 인근에서 10대 소녀 8명이 한 노숙 여성의 술병을 빼앗으려다 켄리 씨가 말리자 무섭게 집단 폭행했습니다. 리 씨도 이들 공격에 저항했으나 흉기에 찔려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이 함께 몰려다니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물새게 공격하는 범행인 스워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3세와 14세, 16세 소녀들의 집단 범죄 사건에 캐나다 전국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들 8명 중 3명은 이전에 경찰과 접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두 2급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한 명은 보석돼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리 씨는 홍콩계 이민자로 친척은 리 씨가 지난해 가을 불행을 겪은 뒤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며 집을 떠났지만 늘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전에 리 씨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 도왔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터지자 모친과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야 3당이 덕포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신민당과 자유당, 녹색당은 공동 서한에서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하고 다른 곳에 추가하려는 정부 정책이 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부지가 얼마나 매각되고 이러한 토지 거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3당은 피커링의 4,500에이커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 주민들이 이익을 포기하고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번에 해제되면서 새로운 개인 부동산 소유주들이 큰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온주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전 이곳을 미리 구입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고 보수당 기부자인 몇몇 개발업자들이 수년간 그린벨트를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도 신민당은 내부자 정보와 부적절한 로비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녹색당은 청렴위원회에 주택부 장관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포드 수상은 정부 정책은 매우 투명하다며 이민 증가에 대비해 더 많은 주택을 광역 토론토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자유당 정부도 340에이커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주 정부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위해 7,400에이커 상당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5만 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몰던 차에 친 15세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온타리오주 해밀턴 어퍼 파라다이스 로드와 스톤 처치 로드 웨스트에서 길을 건너던 남학생이 북부 방면으로 달리던 뺑소니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사고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운전자는 이후 추적해온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숨진 남학생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서 5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인트 토마스 몰 캐톨릭 세컨더리 스쿨에 다니는 재학생들로 사고 차량이 도난이나 훔친 차량이 아니라고 해 가족의 차를 몰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3시 15분 사이 현장을 지났거나 사고 차량이 찍힌 대시캠 영상을 소지한 운전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전 6시 15분엔 반지역 7번과 29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여성 1명이 운송 트럭에 치여 중태에 빠졌으며 욕지역 경찰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토니 크릭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15세 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밀턴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경 하일랜드 로드와 어퍼 센티널 파크웨이 인근 솔트 플릿 디스트릭 하이스쿨 근처에서 한 학생을 타겟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혔으며 가해자 인상착의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학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우려한 학교 측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터린 북부 산업지역에서 대규모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시위 헐러지 로드와 키퍼 로드 인근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커지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나야가라 지역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고 인근 지역을 통제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근 주민과 사업체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로 이 지역 스쿨버스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세인트 캐터린 시장에 따르면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늘 오전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상위 10위 안에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꼽혔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일닉스가 공개한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운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118시간을 도로에서 보낸 것으로 나와 세계 최악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엔 22위였는데 교통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캐나다에선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고 캐나다에선 토론토 다음으로 72시간인 퀘벡주 몬트리올이 두 번째, 뒤를 이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와 매니토바주 위니펙, 엘버타주 캘거리 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156시간을 길에서 멈춰있던 영국 런던이 꼽혔고 미국 시카고가 155시간으로 2위, 이어 프랑스 파리와 미국 보스턴, 콜롬비아 보고타, 이탈리아 팔레르모 순이며 토론토 다음으로 뉴욕이 꼽혔습니다. 이 업체는 전 세계 50개국 천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울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